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생정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매우 짧고 간결한데 중요 내용을 많이 담았어요. 첫 번째는 8월 이후 단일 최대 비트코인 장기 청산이라고 해서 이게 올해에서 두 번째로 큰 청산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정확히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 청산이 두 번째로 크다고 하니까 아마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난 8 월에 있었던 거는 25,000 까지 떨어지는 그 빔이었고 24,800 까지 떨어지는 빔이었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25,100 까지 그때 떨어지는 게 제일 큰 청산이었고 지금 두 번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생각해 보면 이후에 뭐 반등을 하긴 했죠. 그게 지금까지 반등으로 온 거고. 자, 금융기관이 상당한 축적으로 인해 비트코인에서 최소 100만 달러를 보유하는 지갑의 수가 올해 들어서 237%가 증가했다라는 건데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지금 환율상 13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지갑 수가 237%가 올해 증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쨌든 올해는 전반적으로 약간 있는 사람들은 매수하는 쪽이 맞다. 중국 최대 보드 및 카드 게임 회사인 보야는 9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인수한다. 인수가 아니라 이제 산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9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한 900억 환율 생각하면은 1,0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회사들에서 이렇게 특히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회사 차원에 산다? 이거는 의미가 되게 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보면은 21년도 불장에서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면서 다른 회사들도 사실 되게 관심을 가졌고 그런 것처럼 중국의 큰 회사가 하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중국도 다른 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사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건 CVD인데 CVD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은 ETF에 대한 약간 사람들의 내러티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의 그 바이낸스 기준으로 퓨처스 마켓에 가면은 양펀비가 너무 높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롱과 숏의 비율에서 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업 올리 그러니까 오지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 감정에 너무 집착하기 전에 뭐 "조심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임스 세이파트라는 사람인데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ETF 전문가라고 불려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다들 인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ETF 신청일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17일 날 금요일 날 또 두 가지 ETF에 대해서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아마 또 밀리겠죠, 이것들은. 근데 이게 지연이 될 것 같고 그 지연되는 것에 대한 선반영이 어제의 가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내년 1월 10 일까지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확률이 90% 다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블룸버그스 ETF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꽤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뷰를 물어본다면 어제 있었던 하락은 개인적으로는 하락을 위한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의 이 가격대에서 추가 하락이 소폭 발생할 수 있으나 34K를 기준으로 잡고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로 이따가 같이 보실 텐데 어쨌든 이후에 추가 횡보와 상승의 기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어느 정도 찍은 것 같다. 조정을 충분히 준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왜 올 것 같냐고 물으신다면이라고 해서 맥디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재무부 국채가 계속 발행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국채가 발행되니까 미국의 달러는 결국 약세가 될 거고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 비트코인은 항상 올랐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의 장기는 어느 정도까지를 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뭐 2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의 어떤 차트의 흐름, 느낌을 과거에서 어디를 찾아야 되냐라고 하면 전 두 가지를 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 년도에 있었던 첫 이 20% 이게 20% 상승이거든요. 20% 상승 이후에 좀 더 올랐다가 조정 줬다가 횡보하면서 올랐다가 다시 조정 줬다가 또 올라가는 이제 이때 아니면 20년 그러니까 상승장 대세 상승장 직전 20년 11월 12월과 좀 비슷하거나 19년도 이때 4월에서 6월까지 이 과정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이 아마
이제 4-5 월로 넘어가는 19년 4 월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 볼게요. 자, 차트에서도 볼 게 좀 있죠. 보면 차트를 오늘은 비트코인 말고 나스닥 먼저 보고 달러 보고 금 보고 갈게요. 나스닥 US100 CFD인데 보시면 자리가 사실 되게 좋은 자리죠. 여기 보면 지난 저항선 최근에 단기 저항선 넘으면서 리테스트하고 올랐고, 이렇게 보면 장기 저항선 전에 있었던 최고점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이으면은 단기 저항선도 지금 넘은 상황, 장기 저항선도 넘은 상황이라 나스닥은 사실 어제 2%나 올랐어요. 되게 크죠, 나스닥 2% 올랐다는 거는. 그리고 금을 볼게요. 금도 지금 3일째 반등 중에 있어요. 그리고 달러 보면은 달러는 약세 중에 있어요. 근데 비트 보면 어제 떨어졌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오르기 위한 조정으로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이성적으로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4시간을 보게 되면 이 상승, 최근에 이 큰 상승 있기 전에 이 상승 후에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저항 지지선이 발생됐는데, 어제의 저점이 꼬리로는 뚫렸지만 다시 몸통에서 새벽 5시부터의 이 양봉에서 4시간 봉에서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 깨지 않는,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이 저점이 35,200의 저점을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오늘은 아마 추가 반등을 하면서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습니다. 결국 주봉으로 보면은 아까 저희가 PPT에서 본 것처럼 어 그냥 이런 캔들이에요. 보면 지난번에 있었던 이 4 주간의 상승이 꽤 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는 캔들이 음봉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음봉으로 끝나든가 아니면 약간 도지 캔들로 음봉으로 끝나든가. 양봉으로 다시 전환될 것 같진 않고, 아까 제가 영상에서 20 년도 말과 비교를 했는데 20년 11 월에도 이렇게 반등을 크게 해서 상승으로 가다가 약간 음봉 처리에 도지 캔들이 되면서 제자리 빔이 나오고 다시 양봉 나왔다가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9 년도로 비교하면은 이게 워낙 컸던 주봉이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요 구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마감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반등을 어느 정도 해서 이 양봉, 이 음봉, 현재 음봉이 좀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마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번 주는 너무 많이 이제 휴대폰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약간 쉬어가는 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